예,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통신 시스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는 이전 강의에 이어서 데이터 링크 컨트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텝 앤 웨이트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본 강의에서는 고백 앤 프로토콜과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을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텝 앤 웨이트 ARQ 프로토콜의 문제점, 비효율성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스텝 앤 웨이트 프로토콜은 송신단위, 트랜스미터가 하나의 패킷을 보내고 리시버로부터 오는 어크날러지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채널에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패킷을 보내고 무조건 어크날러지를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개의 프레임을 보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백 앤 프로토콜에서는 어크날러지가 올 때까지 n개의 프레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고백 앤 프로토콜에서도 시퀀스 넘버를 사용하는데 시퀀스 넘버는 0에서부터 2의 m승 마이너스 1까지를 사용을 합니다. 0, 1, 2, 만약 m이 4인 경우에는 해서 15까지, 0에서부터 15까지의 시퀀스 넘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백 앤 프로토콜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는 조금 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트랜스미터가 어디서부터 지금 패킷을 보냈는지, 즉 패킷을 보내고 어크날러지가 받은 패킷과 받지 않은 패킷,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n개의 프레임을 연달아서 보내는 그 하나의 구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백 n에서는 어크날러지 프레임의 시퀀스 넘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백 n에서 즉 라지 n이 4인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미터는 4개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을 합니다. 0, 1, 2, 3 시퀀스 넘버를 가진 프레임을 0, 1, 2, 3 4개의 프레임을 전송을 하고 리시버가 어크날러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 어크날러지의 시퀀스 넘버는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크날러지 넘버가 4라는 의미는 앞에 프레임들 0, 1, 2, 3 프레임들은 모두 제대로 수신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때 어크날러지 의미는 큐뮬러티브라는 것입니다. 큐뮬러티브. 즉 고백 n에서 사용하는 어크날러지의 의미는 큐뮬러티브 어크날러지다 라는 사실을 매우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트랜스미터의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백엔에서 사용하는 트랜스미터에 사용하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사이즈, 슬라이딩 윈도우의 사이즈는 2의 m승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m이 4인 경우에는 슬라이딩 윈도우는 15가 되겠죠. 15. 다시 말해서 0에서부터 14까지가 되겠습니다. SF라고 표시되는 것은 이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퍼스트 아웃스탠딩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퍼스트 아웃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송신단이 트랜스미터가 패킷을 보내고 여러 개의 패킷을 보냈는데 어크날러지가 아직 안 온 패킷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여기서 아웃스탠딩은 기다린다는 의미고 기다리는 어크날러지를 기다리는 첫 번째 패킷, 그것을 SF라고 표시합니다. 이 첨자 F는 퍼스트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SN이라고 하는 것은 next 프레임, 앞으로 보낼 next 프레임을 S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제 리시버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시버에서는 샌드 윈도우가 하나입니다. 즉 리시버에서는 3, 4, 5, 6이 있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샌드 윈도우인데 샌드 윈도우에서 이 SF가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시퀀스 넘버를 가지는 프레임이 아직 어크날러지가 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내는 프레임은 7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시버의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시버의 슬라이딩 윈도우는 하나밖에 없고요. 3. 리시버의 슬라이딩 윈도우 RN이 3이라는 의미는 지금 3을 기다리고 있다. expected하는 프레임이 3이다. 아직 3을 트랜스미터로부터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3을 제대로 받았다면
슬라이딩, 오른쪽 우측에서 아래는 4로 증가가 됩니다. 이제 고백엔에서 사용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엔에서는 타이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타이머는 딱 하나의 타이머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퍼스트 아웃스탠딩 프레임에 타이머가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크나지먼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크나진 넘버는 큐뮬러티브 어크나진 넘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고백엔 프로토콜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샌더고 오른쪽 그림은 리시버가 되겠습니다. 샌더에서 이벤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네트워크 패킷을 받았을 때, 그리고 피지컬에서부터 어크나우지 패킷을 받을 때, 그리고 타이머,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2인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정상적인 경우에 윈도우 사이즈는 2의 m승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는 0, 1, 2, 3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경우 윈도우 사이즈가 3인 경우, 즉 2의 m승보다 작은 경우 3 작다 2의 m승, 여기서 m은 지금 여기서 m은 2인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3인 경우 왼쪽 그림 정상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윈도우 사이즈를 2의 m승 마이너스 1로 두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샌더가 있고 리시버가 있습니다. 샌더는 윈도우 사이즈만큼 패킷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프레임을 보내고 어크나우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 프레임을 보내고 그 다음 프레임을 보냅니다. 즉 3개 0, 1, 2, 3까지 프레임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시버는 RN이 슬라이딩 하면서 증가가 됐죠. RN3까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패킷이 송신되고 수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크나우지가 계속 로스트 되는 경우에는 이 의미는 지금 어크나우지가 로스트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시버의 어크나우지가 계속 로스트 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이 퍼스트 아웃스탠딩 프레임에서 타임아웃이 발생이 되는 경우, 여기서는 송신단이 첫 번째 퍼스트 아웃스탠딩 프레임이 0을 재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서 재전송을 하고 있죠. 따라서 리시버에서 0이 재전송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디스카드 됩니다. 왜냐하면 리시버에서는 0, 1, 2, 3이 제대로 지금 참을 기대하고 있고 0이 왔기 때문에 그냥 디스카드 하면 되죠. 왜냐하면 0을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왼쪽 그림에서 샌더와 리시버의 오퍼레이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측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그림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2의 m승으로 두었습니다. 2의 m승, 즉 윈도우 사이즈가 0, 1, 2, 3, 4가 되는 거죠. 즉 0에서부터 3까지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임, 1 프레임을 보내고 세 번째 프레임, 시퀀스 넘버 2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채널에서 어크나우지가 모두 손실되는 경우, 로스트 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0, 1, 2, 세 번째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어크나우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크나우지에 대한 타임아웃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샌더는 0을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 0을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리시버에서는 RN이 0, 1, 2, 3이 쭉 증가되다가 RN이 0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전송된 프레임이 0을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시버에서는 이 0이 이전 0이 아니라 새로운 0으로 디텍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랜스미터, 샌더에서는 이 0을 재전송한 0이죠. 왜냐하면 어크나우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0을 재전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시버에서는 RN이 0이기 때문에 새로운 0으로 디텍트해서 올바르게 수신한다는 것이죠. 즉 우측 그림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윈도우 사이즈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왼쪽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2의 m승-1로 설정했지만 우측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2의 m승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 N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반드시 2의 m승-1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슈도 코딩을 통해서 고백앤 ARQ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샌더의 슈도 코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 샌드의 윈도우 사이즈는 2의 m승 마이너스 1로 설정이 되어야 되고 아웃스탠딩 프레임 0, 앞으로 보내야 될 프레임 모두 0으로 세팅이 됩니다. 무한루프로 돌고 있다가 상위로부터 보낼 데이터를 받게 되면 보낼 데이터가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윈도우 사이즈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기다려야 되겠죠. 무엇이요? 왜 기다려야 되죠? 피드백이 올 때까지, 어크나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상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때 프레임은 SN, 시퀀스 넘버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 SN은 0이 되겠죠. 보내는 패킷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때 SN을 저장을 하고 샌드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SN을 1로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SN은 1로 증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죠? 타이머를 돌려야 되겠죠. 타이머가 동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야 됩니다. 즉 타이머는 이때 하나만 돌려야 되는 거고 여러 개의 패킷 1, 2, 3, 4, 4개의 프레임을 보낼 때에는 첫 번째 프레임을 보낼 때 타이머를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로부터 또 데이터를 받았다고 합시다. 상위로부터 또 데이터를 받으면 SN과 이걸 나눴을 때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패킷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샌더, 리시버가 있을 때 샌더가 첫 번째 프레임 0을 보내고 윈도우 사이즈, 이 시퀀스 넘버가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다면 연속적으로 프레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퀀스 넘버가 바로 이 if문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다면 연속적으로 프레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이 슈도 코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슈도 코드에서 if문, 여기 조건문을 반드시 자세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벤트, 어크나로지 이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레이어로부터 어크나로지를 받은 경우 이 어크나로지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에러가 있다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요. 에러가 없으면 이 에러를 확인을 합니다. 이 에러가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는 어크나로지인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윈도우 사이즈에 없는 어크나로지라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밸리드하지 않은 것이죠. 밸리드한 어크나로지인 경우에는 이 어크나로지 넘버보다 작거나 같은 프레임들은 모두 제대로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두 지웁니다. 따라서 for the frame, 이 SF를 어디까지? SF가 어크나로지 넘버보다 작을 때까지 이 SF는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크나로지를 받았으니까 스탑 타이머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는 타임아웃이죠. 타임아웃 이벤트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패킷을 재전송을 해야 되죠. 어떤 패킷을 재전송해요? 타임아웃이 발생된 패킷을 보내고 첫 번째 이때 타임아웃이 발생됐다면 그 다음부터 보낸 모든 프레임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전송을 합니다. 즉 고백앤 프로토콜에서는 타이머를 하나 쓰는 대신에 이 타임아웃이 발생이 되면 그 타임아웃 이후로 보낸 프레임들은 모두 재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백앤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리시버 측에서 슈도 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기다리고요. 피지컬 레이어로부터 이벤트를 받으면 패킷이 오버되게 발생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받은 패킷에 에러가 있다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미터에서 타임아웃이 발생될 것이고 타임아웃이 발생되면 패킷을 재전송할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있다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에 받은 패킷의 시퀀스 넘버가 기대하는 것과 같다면 패킷을 상위 계층으로 올리고 시퀀스 넘버 RN을 증가시키고 이 어크나로지를 보내면 됩니다.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고백앤 프로토콜의 오퍼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가 있고 리시버가 있습니다. 샌더가 프레임을 여러 개의 프레임을 보내고 있죠. 지금 여기서 프레임 제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시버에서는 어크나로지 2를 이제 보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프레임 0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받고자 기대하는 것은 1이기 때문에 어크나로지 2를 보냅니다. 샌더는 프레임 2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샌더는 리시버가 보내는 어크나로지에 관계없이 윈도우 사이즈만큼 계속적으로 프레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0를 보내고 프레임 1을 보내고 프레임 2를 보내고 프레임 3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크나로지가 첫 번째 어크나로지는 제대로 왔지만 두 번째 어크나로지는 로스트가 됐습니다. 세 번째 어크나로지는 제대로 왔네요.
세 번째 어크놀리지가 제대로 왔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프레임까지는 모두 잘 받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프레임 1, 2를 모두 잘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어크놀리지 4가 왔네요. 어크놀리지 4가 왔다는 이야기는 프레임 1, 2, 3, 4, 0, 1, 2, 3이 모두 제대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리시버는 어크놀리지를 매 프레임마다 보내긴 하지만 중간에 보내는 어크놀리지가 손실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보내는 어크놀리지만 제대로 수신이 된다면 그 이전에 받은 어크놀리지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받은 어크놀리지만 제대로 유효하다면 이 앞에 있는 큐뮬러티브 어크놀리지 속성 때문에 중간에 손실된 어크놀리지 2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고백앤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크놀리지가 아니라 보내는 프레임에 에러가 발생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샌더는 프레임 0을 보내고 프레임 1을 보내고 프레임 2, 프레임 3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1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샌더는 어크놀리지 2를 보냈네요. 하지만 그 다음 어크놀리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샌더의 타임아웃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샌더는 설사 어크놀리지 2를 받았으니까 프레임 제로를 받았다는 것을 디텍트 했기 때문에 프레임 1에 대한 것부터 해서 재전송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더는 윈도우 사이즈만큼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0, 프레임 1, 프레임 2 계속적으로 보냈죠. 근데 프레임 0에 대한 어크놀리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프레임에 대한 어크놀리지는 받지 못했죠. 그러한 경우에 타임아웃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크놀리지 받지 못한 프레임부터 계속적으로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프레임 1, 프레임 2, 프레임 3에 대해서 재전송이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스타일 웨이트 프로토콜은 고백앤 프로토콜에 의해서 샌드 윈도우가 1인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백앤 프로토콜은 패킷이 에러가 발생된 경우에 그 이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다시 재전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 그림에서 샌더 1이 0, 1, 2, 3을 보냈는데 0에 대한 어크놀리지를 받았지만 1에 대한 어크놀리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1, 2, 3을 계속적으로 재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2와 3이 수신당에서 제대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 N에서는 에러가 발생된 패킷부터 계속적으로 재전송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셀렉티브 리핏 프로토콜에서는 에러가 발생된 패킷만 재전송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셀렉티브 리핏 ARQ에서는 재전송을 위한 패킷 그리고 제대로 받았다는 패킷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크놀리지와 너크놀리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어크놀리지와 너크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윈도우를 개념을 이용을 하는데 샌드 윈도우, 리시브 윈도우를 이용합니다. 근데 샌드 윈도우의 사이즈는 2의 m-1승입니다. 조금 전에 고백 N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어떻게 되었죠? 2의 m승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렉티브 리핏 ARQ에서는 2의 m-1승 즉 half, one half of 2의 m승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윈도우는 마찬가지로 아웃스탠딩을 나타내는 SF가 있고요. 보내야 될 프레임을 나타내는 SN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 2의 m-1승으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리시버에서도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를 표시합니다. 2의 m-1승, 동일한 리시버 사이즈이고요. 이때 리시버 사이즈는 RN의 의미는 Next Frame Expected, 받기를 기대하는 다음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Selective Repeat ARQ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샌더고 오른쪽의 그림은 리시버입니다. 샌더에서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에서는 네트워크 링크의 레이어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경우에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고 피지컬 레이어로부터 어크놀리지 또는 너크놀리지가 발생될 때 발생되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패킷을 보낼 때 발생하는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Selective Repeat ARQ에서는 패킷을 보낼 때마다 타이머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고백 N에서는 타이머 프로토콜이 하나였습니다. 타이머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Selective Repeat ARQ 프로토콜에서는 패킷, 프레임을 보낼 때마다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즉 타이머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리시버 측에서 이벤트는 피지컬 레이아웃 패킷을 받는 경우 이벤트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Selective Repeat ARQ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2의 n-1승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m이 2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는 2가 되겠습니다. 즉 0과 1 두 개가 시퀀스 넘버 0과 1 두 개만이 샌드 윈도우가 된다는 것이죠. 샌더에서는 프레임 0을 보냅니다. 하지만 리시버의 어크나러지는 모두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리시버가 보내는 모든 피드백은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임 0을 보내고 프레임 1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크나러지가 오지 않았죠. 따라서 샌더는 재전송을 하게 됐죠. 프레임 0에 대한 것을 재전송을 합니다. 리시버 측을 볼까요? 리시버에서는 0을 기대하고 있다가 프레임 1을 받았기 때문에 리시버에서는 1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리시버는 그 다음 증가해서 2를 기대하고 있는데 샌더에서는 프레임 0에 대한 어크나러지 못 받았기 때문에 재전송을 한 거고 이 프레임 0은 이 리시버의 윈도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리시버에서는 제대로 지금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 여기서 m이 2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가 2보다 큰 경우, 윈도우 사이즈가 3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의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3이기 때문에 샌더는 0, 1, 2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샌더가 프레임 0을 보내고 프레임 1을 보내고 프레임 2 보내고 3개를 보냅니다. 하지만 어크나러지 모루 에러가 났기 때문에 재전송을 해야 되겠죠. 프레임 0을 재전송을 했습니다.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 또한 0, 1, 2, 3가지가 됩니다. 3개. 맨 처음엔 0, 1, 2였지만 프레임 0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를 증가시켜서 1, 2, 3이 되었습니다. 프레임 2를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2, 3, 0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윈도우는 3, 0, 1이 되죠. 근데 프레임 0이 왔습니다. 프레임 0은 리시버의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죠. 0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시버는 이 0을 그 다음 0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샌더는 어크나러지, 프레임 첫 번째 보낸 어크나러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보낸 프레임 0에 대한 어크나러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재전송을 했는데 리시버에서는 이 0이 재전송 0이 아니라 새로운 시퀀스 넘버 0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즉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발생이 되었냐면 윈도우 사이즈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elective Repeat ARQ 프로토콜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2의 n-1승으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Selective Repeat ARQ 프로토콜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슈도 코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미터, 송신단 샌더의 슈도 코딩을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사이즈는 2의 n-1승이어야 되고요. 아웃스탠딩 프레임 첫 번째 것은 0, 넥스트 프레임 0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 패킷을 받았고 패킷이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다면 계속적으로 프레임을 보내는 것이고 윈도우 사이즈 바깥에 있다면 보내지 않습니다. 패킷을 만들고 시퀀스 넘버 SN은 0이고 패킷을 보낸 후에 시퀀스 넘버를 증가시키고 여기서 증가시키고 타이머를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타이머는 매 프레임마다 발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크나러지는 이벤트는 리시버로부터 어크나러지를 받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만약에 받은 어크에 에러가 있다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받은 프레임이 너크라면 잘못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잘못 받았다는 이야기면 그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재전송을 합니다. 리셋을 하게 되고 리셋을 한 다음에 그 프레임에 해당하는 타이머를 동작시킵니다. 스타트 타이머. 만약에 받은 프레임이, 즉 리시버가 피드백한 프레임이 어크라면, 올바르게 받았다는 어크라면 이 어크에 대한 것을 큐뮬러티브 어크날러지이기 때문에 이 어크날러지보다 작은 모든 아웃스탠딩 프레임들을 포즈, 클리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타이머를 모두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아웃스탠딩, 포스트 아웃스탠딩 프레임 넘버를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에서는 여러 개의 타이머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발생되면 해당되는 타이머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리시버 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시버에서는 계속적으로 무한 루프를 돌고 있고요. 무한 루프를 돌고 있다가 무한 루프 돌았는데 패킷에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너크날러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너크날러지 또는 너크날러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너크날러지를 보내는 경우를 윈도우 시퀀스 넘버가 받아서 제대로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받은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시퀀스 넘버,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는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는 윈도우 안에 있는 시퀀스 넘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는 넘버를 계속적으로 클리어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어크를 계속 체크를 하고 해당되는 어크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셀렉티브 리핏 ARQ에서는 리시버가 에러가 받은 시퀀스 넘버는 체크는 되었는데 에러가 있다면 너크날러지를 보내는 것이고 에러가 없다면 어크날러지를 보내는데 해당된 리시버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어크날러지 또는 너크날러지를 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그젬플 설명에 대한 부분은 건너뛰었고요.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샌더가 있고 리시버가 있는데 각각 지금 윈도우 사이즈가 0, 1, 2, 3 4개가 되겠습니다. 프레임 0을 보내고 프레임 1을 보내고 프레임 2를 보내고 프레임 3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시버가 보낸 어크날러지 1은 제대로 갔지만 프레임 1에 대한 것은 로스트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시점 지금 다시 보면 여기 프레임 2를 보내고 로스트가 발생이 되는데 이 프레임 1에 대한 것이 여기서 재전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1에 대한 타임아웃이 여기서 익스파이어가 됐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에서는 프레임마다 타이머를 두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대한 그 프레임에 대한 어크날러지 못 받은 경우 또는 너크날러지 받은 경우엔 해당되는 프레임을 재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에서는 리시버가 그 샌더에게 어크날러지 또는 너크날러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어크날러지와 너크날러지를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좀 버든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리시버가 샌더에게 보낼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 보낼 데이터가 있다면 그 안에 정보를 어크날러지 또는 너크날러지를 포함시켜서 보내는 것을 피기백이라고 부릅니다. 피기백. 그 신호를 리시버가 샌더에게 데이터를 보낼 때 보내는 데이터에 내가 받은 데이터에 어크 또는 너크를 포함해서 보내는 정보를 피기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크날러지 1, 너크날러지 0으로 비트를 만들어서 피기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수행하는 재정송 방식 3가지 스탑 앤 웨이트, 고백 앤 셀렉티브 리핏 ARQ 프로토콜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